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어제 5월 9일 기재부에서 따끈따끈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딱 세 가지인데요. 기존에 발표된 세제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의 내용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개정 배경을 보면은 기존에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자 20%, 3주택자 30%를 완화하겠다. 딱 1년만, 오늘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정확하게 1년만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말에 공포는 되겠지만 5월 10일인 취임식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입니다. 개정되면서 소득세율만 적용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특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했을 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례의 경우는 시세 차익이 5억이 되는 경우입니다. 시세 차익 5억에 보유기간 10년. 이 경우 현행 중과세율로 했을 때는 양도세가 2억 7천 정도 나오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하면은 1억 3천, 거의 51%, 50% 이상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주택자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데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봅니다. 똑같이 시세 차익 5억에 보유기간 10년일 경우 중과를 적용했을 때는 3억 2천 정도 나오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했을 때는 1억 3천 정도로 약 58%가 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시세 차익이 이번에는 10억입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세율로 했을 때는 5억 8천의 세금이 나오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했을 때는 2억 5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55%가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세법상 양도세는 6억 8천 나오는데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2억 5천 5백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62%나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도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되신 분들만 혜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보유기간이 딱 2년만 돼도 혜택을 주고 있는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요. 기존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일명 리셋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5월 10일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알았어, 잘 편집하세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한 기간, 실제 거주한 기간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A, B, C 3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A주택 팔고 B주택 팔고 B주택을 팔고 나면은 이제 1주택이 남은 거죠. 기존의 리셋 규정을 적용하면은 B주택을 팔고 나서 2년 동안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추가로 2년도 거주하여야 비과세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개정세법이 시행이 되면은 3주택자가 A주택 팔고 B주택 팔면은 A주택은 2년 보유 거주를 했으면은 B주택 양도 시점에 즉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바로 팔아도 당일날 팔아도 C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주택과 C주택을 당일날 팔아도 되는 이유는 당일날 양도가 2건 이상이면 양도 순서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말도 나왔었어요. 기존에 인수위에서.
그런데 주택 청약에서 보면은 이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주택, 이 두 가지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있어요. 주택 청약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조건부로 빼주고 2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주택은 조건 없이 주택에서 빼주고 있어요. 20제곱미터 이하는 그러니까 있어도 청약할 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 등 국세 측면에서도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도생 정도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부대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1+1이었죠.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가고 전입신고도 해야 됐죠. 이때 식솔들을 다 데리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2년 내 종전주택 양도로 완화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 가야 되는 조건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폐지를 했습니다. 2년 내 종전주택만 양도하면은 이사 가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으신 분이 신규주택을 2021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죠? 21년 1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종전주택은 21년 말까지는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양도하고 이사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기존의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이 이제 2년으로 바뀌었으니까 21년 1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은 21년 말, 22년 말까지 종전주택을 취득하면은 이사 가지 않아도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개정세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추가적인 질문? 좋습니다. 이게 그 5월 10일 날 발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적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1월 1일 이후에 한 사람들도 다 이제 이후에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바뀐 5월 10일 이후.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공표가 나기 전에 이미 저걸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한 사람? 네, 뭐 계약이든 뭐 이미 리셋을 받았든 아무튼 뭐 세금을 냈든 어떻게 돼요? 우리 PD 질문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양도의 개념이 잔금 청산이나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요. 그 전에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5월 10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했거나 등기를 했거나 들어가서 살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몰라서 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5월 말에 공포되지만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5월 10일 이후의 의미도 중요해요. 5월 10일 이후니까 5월 10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대리가 오늘 취임했으면은 오늘 취임한 날 넣어주고 싶어요? 안 넣어주고 싶어요? 넣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날 양도한 사람 빼주면은 기분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오늘 취임한 날 잔금 치른 사람도 다 해준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는 5월 10일을 포함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기재부에서 발표된 내용의 표현을 보면은 매물이 출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물이 출회된다는 것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나올 출자에 돌아다닐 회자거든요. 그냥 매물이 뜨는 정도가 아니라 떠서 돌아다니게 이렇게 사고 팔고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보완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현업에 계시는 백중 회원님들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